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10월의 연과 90명에게만 합격한 연과 관사 합격자죠. 라떼에는 75명이었는데 90명이나 뽑네. 그 90명에 들어간 이제 연광의 합격자 중 40기를 대표하는 미녀 관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고훈 관사님과 김나영 관사님인데 이 두 분은 특이사항이 있어요. 풍수지리를 믿는다고 굉장히 그 터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수험생 시절로 돌아가서 공부하는 그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쌤 옆집, 학원 옆집. 자, 고훈님부터. 저는 정쌤 옆집으로 하겠습니다. 학원 옆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요, 한 분은 묶음사 옆집에 사시고 한 분은 학원 옆집에 살아서 거의 지방령이에요. 난 학원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자, 그런 두 분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리학적인 요인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FTA 특례법을 안 했어요, 아예. 2차에 이번에 합격했던 비결은 매일 아침 한 20분 정도씩 대회환을 매일매일 봤었어요. 그리고 휴일은 딱히 만들진 않았어요. 먼저 자기소개, 그리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수험 기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40기 관세사 김고흔입니다. 저는 20개월 공부를 했고요. 이번에 40회차 1, 2차 이동차로 붙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사 시험 40기 합격자 김나연이고요. 저는 3동차로 총 3년 공부했고 올해 40회 관사 시험 1차, 2차 동차로 시험을 봤습니다. 저희 수험 기간에 자주 봤잖아요. 제가 두 사람이 합격을 한 이유를 보니까 이제 저를 많이 봐서인 것 같은데, 고은님이 조금 일찍 합격하셨죠. 묶음사 옆집이어서 저희 기운을 조금 더 많이 받고, 그 나연님은 이제 그 학원 옆집인데 제가 학원에 자주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공부를 좀 더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왜 이 관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노어과를 전공을 했었고요. 러시아어? 네,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고요. 해외 영업팀을 준비하고 있다가 친한 친구가 법 쪽 관련된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법을 활용해서 뭔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되게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그게 관세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1어교육학과가 원전공이었고 그다음에 국제무역학과를 부전공하고 있어서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원래 알고 있었고 4학년 1학기 때 교생실습에 다녀와서 교사가 나의 적성과 맞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바로 관세사 시험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관사가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고은님은 러시아어? 네, 맞습니다. 굉장히 특화돼 있고, 나연님은 일본어 굉장히 특화돼 있고, 혹시 저 상담할 때 혹시 제가 러시아 망했는데 관사하길 잘했네요라고 제가 그런 말 하진 않았죠? 네, 안 했어요. 그런 말 안 했죠? 네. 혹시나 또, 왜냐면 최근에 그 러시아어 전공자들이 많이 늘고요. 이따가 많이 돌아왔거든요. 혹시 네. 그래서 또 준비하셨나 해가지고. 완전 그쪽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합격이야. 뭐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그다음에 마침 또 아는 문제가 나왔고, 또 내가 컨디션 좋게 잘 썼고, 그걸 채점하는 교수님이 또 좋게 봐주셔서 합격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합격을 해요. 사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누구나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빨리 합격할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게 불합격을 한 번씩 하게 되잖아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쟤는 왜 떨어졌을까? 불합격 수기죠. 나는 이래서 그때 불합격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공부 방법을 이렇게 해서 결국 합격을 했다. 내가 다시 수험생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시행착오는 거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왜 불합격을 했었는지, 왜 조금 더 일찍 합격하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39회차 때 1차를 평균 1점이 부족해서 떨어졌었는데요. 저는 FTA 특례법을 안 했어요, 아예. 아예 보지도 않고 들어갔고 찍을 생각으로 그냥 준비를 아예 안 했었고, 그때 당시에도 동차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를 공부하는 비중과 2차를 공부하는 비중이 1월 달부터
조금 1차를 좀 더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2차를 놓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2차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1차를 좀 소홀하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1차 관세법에서 FTA 다 틀리고 한 번으로 찍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래서 FTA 다 틀리고 제가 평균 60점 목표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 많이 실수가 나오면서 아예 평균 미달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40기 준비할 때는 1차 때 2차를 아예 그냥 과감하게 안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그 1차 모의고사만 받고 2차 모의고사는 안 받고요. 안 본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받고요. 그리고 공부 시간은 아예 1차에 좀 더 많이 비중을 뒀던 것 같아요. 회계 같은 경우는 계속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1차는 관세법, 무형영어, 내국소비세법 3개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3개를 독학했습니다. 기출 위주로 많이 봐서 독학으로 했던 것 같고, 2차에 이번에 합격했던 비결은 시간 투자를 많이 했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돌렸던 것 같아요. 기출을 좀 더 많이 보고, 그리고 암기량도 늘리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늘렸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 지금도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3월에 1차 보시기 전까지는 과감하게 2차는 뒤로 미루고 1차에 좀 더 집중해서 안정권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39회차 2차 시험을 보고 나와서 바로 불합격을 직감했었는데요. 일단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계속 보다 보면 회독을 거듭하면 자연스럽게 익혀진다라는 말만 믿고 암기를 안 하고 그냥 슥슥 보기만 하면서 공부를 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인강만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충분하다 생각하면 만족하고 넘어갔고, 학원에서 다른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의 경쟁자들은 너무 암기 수준이 나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다든지 이런 문제를 뒤늦게 파악을 해서 2차 때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3동차 들어가면서부터는 임예진 교수님이나 조영대 교수님 그리고 정지환 교수님께 정말 자주 찾아뵙고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맨날 찾아갔어요, 진짜. 혹시 이제 인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인강으로 하시게 돼도 꾸준히 교수님들 귀찮게 하면서 상담을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었거든요. 사실 또 공부 기간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제 하루 몇 시간을 공부하는지 그리고 휴일은 있는지, 또 저희가 기본적으로 4과목이잖아요. 하루에 4과목을 다 해야 되는지, 뭐 하루에 뭐 2과목하고 다음날 또 2과목을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 휴일, 그리고 이제 과목을 어떻게 나눴는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3시간 공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휴일은 딱히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잔병치레가 많았던 스타일이라 아플 때 좀 편하게 쉬려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굳이 따로 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시작됐을 때 모의고사 보고 와서 그날은 바로 오답을 하고 잤던 것 같고, 아프지 않은 이상 따로 휴식을 갖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 과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하루에 4과목을 최대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환급특례법이나 대외왕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밥 먹을 때를 활용해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 큰 과목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가 어느 날 관세법, HS, 평가, 무역실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날은 거꾸로 무역실무 먼저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최대한 4과목 전체 과목을 다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평균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고 주말에는 쉬었습니다. 모의고사 시즌에도 모의고사 보고 나서 집에 귀가한 다음에 그 모범 답안 한번 보고 쉬었었고, 저는 휴식을 조금 많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4과목을 다 보려고 했었고 매일 아침 한 20분 정도씩 대회환을 매일매일 봤었어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대회환을 보고 시작을 했었고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기가 1월이에요. 작년 1월 기억나세요? 모의고사라는 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이제 6개월 내내 매주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학원이 한 300~400명 정도 실제 시험을 보면 90명이 저희 합격 인원이다 보니까 90등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스트레스고, 즉 성적이 안 나와도 스트레스고 잘 나와도 스트레스거든요. 잘 나오는 건데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 모의고사 때 대충 성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혹시 성적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FT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응시를 했었고 그냥 매달 장학금을 받아왔었습니다.
네. 오. 매달 장학금이 주어지는데 그때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HS 과목이 항상 거의 50등 박? 막 못 볼 때는 세 자리 숫자까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다행히 평균 받쳐줘가지고 등수가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점수가 HS가 너무 뒤죽박죽,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게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그냥 멘탈이 그냥 무너지지 않도록 그냥 하던 거 쭉 그대로 하고, 대신에 점점 공부할수록 제가 잘하는 과목이 뭐고 취약한 과목이 뭔지 이제 좀 나올 텐데, 잘하는 과목은 시간을 좀 과감하게 줄였어요. 저는 평가를 가장 좋아하고 잘했던 과목이었는데 평가 시간을 좀 과감하게 줄이고 HS 시간을 많이 늘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입을 해야 머릿속에서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HS를 거의 뭐 발목 잡으면서 끌고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번 2차 시험 때도 HS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붙어가지고 이게 맞는 공부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불안을 없애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학금은 못 받았고 항상 4, 50등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잘하면 30등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보통 관세법하고 HS 같은 경우에는 등수의 차이가 그닥 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실력대로 나왔었고, 반면 관세평가나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차가 큰 편이었어요.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 잘 왜 성적이 그렇게 들쭉날쭉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나올 때는 막 10등 안으로도 들어갔다가 안 나올 때는 밖으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무역 실무도 저는 이론은 크게 공부를 안 했었고 기본 이론 강의밖에 안 들었었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이론 문제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100등 밖으로 나갈 때도 있었고,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내가 몰랐던 문제가 이번에 출제됐고 지금 짚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고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은 관사가 되셨으니 진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관사가 되면은 선택의 폭이 참 넓어져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서 일반적인 관사로서 성장하는 방법도 있고, 뭐 회계법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뭐 개업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관세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습 기간 동안 통관을 좀 많이 배워서 관세사의 그 기본 역량을 갖추고 싶고요. 이후에는 이제 뭐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과목인 관세평가를 좀 활용하는 뭐 컨설팅이나 혹은 뭐 그와 관련된 일을 경험해보고 싶고, 최종 목표는 개업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많이 파악하는 게 저의 단기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옆에 개업하지 마요. 다른 동네 가세요. 저도 일단은 관세법인에 취업을 해서 관세사의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실무를 배우고 싶고, 그 이후에 천천히 진로를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일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일본어를 살려서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사 중에 통관사 2호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 수험생일 수도 있지만, 또 유튜브라는 게 그래요. 이걸 일반적인 공부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도 직장인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제 모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진쌤이랑도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기회를 찾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우대 쌤도 저는 과세평가를 용대쌤 교재랑 용대쌤 강의 듣고 공부했던 사람이라 저의 거의 구원자시죠? 정말 난해했던 그 과목을 좀 잘 이해시켜 주셔서, 그리고 항상 제가 온라인으로 질문 정말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정재한 교수님, 명령하고 이론하고 구분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은 유일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국제무역사 때도 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수업 때부터 쌤을 처음 봐가지고 되게 강의 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세사 준비할 때도 다른 학원에 있으셔서 저는 선생님 따라 다녔거든요. 이런 거 좋아. 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저는 강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실제로 강사 선생님들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선생님 교재 보면서 정리했던 그 기억이 있어서, 대회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저한테 제가 1차 떨어지고 이제 40회차 1차를 준비했을 때 좀 힘들었었는데 그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붙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게 저는 되게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건 기억나는데 왜 거기서 여기까지 오냐고. 아 맞아. 나도 거기 있는데. 저도 그때 의아했던 기억이. 왜 병점이 사는 우리가 왜 강변에서 만나야 되냐고. 둘 다 힘들게 와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같이 합격 인터뷰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항상 FTA 모의고사 보러 갈 때마다 차로 태워다 주셨던 아버지, 그리고 매일매일 삼시세끼 도시락 싸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 우리 언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제 합격했다. 저도 제 가족들이 있어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수험 생활을 했는데 계속 믿고 기다려주신 저희 부모님, 그리고 크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동생, 그리고 이제 그 지방령처럼 있었던 그 토즈 자양사거리 독서실, 그리고 나의 FTA, 네, 정말 감사드리고 교수님들께도 정말 감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강이었기 때문에 방향을 잘못 잡고 혼자 되게 멀리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답안지들 다 보고 관세법 공부 방향을 처음부터 다 바꿔주신 분이 임예진 교수님이셨고, 그리고 정재환 교수님은 정말 자주 찾아뵀었어요. 이쯤 되면 날 외우시겠다 싶을 정도로 찾아뵀었고, 그리고 그때 상담 받을 때 저한테 URC 외워라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외웠어요. 진짜 이런 것까지 외우게 한다고? 진짜? 근데 그게 이번 40기 시험에 나와서 되게 감사하면서 썼었거든요. 그리고 전영대 교수님은 3동차 3년차인데 또 모의고사 때 처음에 관세평가가 80등인가? 이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교수님 찾아뵈러 갔었거든요. 가서 이제 협정이랑 법에서 각각 어느 정도 깎였는지 내가 배점에 맞게 답안을 작성했는지 이런 걸 다 상담을 해주셔가지고 그 바로 다음 회차 모의고사에서 바로 20등 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권수 교수님,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네, 정신적 지주이셨죠. 최권수 교수님 보고 멋있어서 이제 관사 시험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교수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권수영님, 저희 묶음사에 홍보됐으니까 여기 아래 누르면 그 스페셜 땡스 있거든요. 그거 해서 우리 우정에 금이 가지 않을 정도로 후원을 해주시면, 혹시 이 영상에 이제 권수영님 실명이 나갔다고 하면 후원이 된 것이고, 혹시 뭐 삐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형님 사랑해요. 자,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거의 뭐 40기 공인 미녀 관사 두 분 모두 이제 관사로서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